수도권 브리핑입니다. 경기도가 올해 10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735억 원을 징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연간 징수 목표액인 1,053억 원의 약 70%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1억 원 이상 초과 징수한 실적인데요. 경기도는 고액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가택 수색 강화와 공매 처분, 합동 단속 확대 실시 등에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고급 수입차를 타거나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재산을 빼돌리는 등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한 가택 수색과 압류를 올해 연말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지역 주요 사업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지역화폐 발행 지원과 수원발 KTX 직결 사업, 저상버스 도입 보조 지원 등 지역 주요 사업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당부했는데요. 경기도는 올해 약 4조 8,900억 원 규모의 100개 주요 사업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국비 확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 서울 관내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이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기숙사 고교의 학교폭력 심의 건수는 지난해 10건으로 2019년에 비해 10배가 늘었습니다. 또 올해도 지난 8월까지 모두 5건의 학교폭력 심의가 이루어지는 등 기숙형 고교의 학교폭력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기숙사 학교는 방과 후에도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분리 조치가 힘든 구조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2월 중순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날씨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이렇게 이상 기온이 이어지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의 올해 기후변화 대응 순위가 지난해보다 4계단 떨어져 67개국 중 64위를 기록했다는 국제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지수는 각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에너지 사용량, 재생에너지 사용, 기후정책 등 4개 분야의 성과를 계량화한 것인데요. 기후변화 대응 순위에서 하위권을 기록한 건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2%에서 21.6%로 축소한 영향이 컸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도 불명예 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기후행동 네트워크로부터 기후 대응 진전을 막는 나라가 받는 오늘의 화석상을 받았습니다. 기후위험은 세계 경제는 물론 금융시장에서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2024년 세계 경제 및 국제금융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5대 주요 이슈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선정하기도 했는데요. 정부와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에 주도적으로 나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돕고 기후변화에 과감한 대응을 보여야 할 시점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교사들을 대상으로 내년 인천교육 정책 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설명회는 13일과 15일, 19일까지 총 3번에 걸쳐 이뤄집니다.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천시 교육청의 역점 정책인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 교육에 대한 3년 계획을 밝힙니다. 또 내년 달라지는 인천 교육 정책 사업에 대한 계획도 밝힐 예정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내년 정시 모집 대학 입학 박람회를 엽니다. 박람회는 오는 23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날 사전 신청한 대입 수험생을 대상으로 1대1 진학 상담도 이뤄집니다. 관심 있는 수험생은 14일부터 인천 사이버 진로교육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